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탄핵을 할 만한 근거가 있냐라고 한다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정치 선동, 그리고 또 인신 공격 이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같은 경우도 뭐 나치 부역자다 뭐다.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모욕스러운 얘기들을 갖다가 저주를 퍼붓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수 위원장 본인 스스로가 한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어떤 그 사태였다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양이었다라든지 이거는 이준수 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몸소 박찬대가 5.18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은 8월 초 아닙니까? 더우면 죽겠는데 지금 5.18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5.18 묘역까지 가가지고 참배를 또 했죠. 그 참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5.18 정신이 막 들어와가지고 8월 초에 막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쵸? 그냥 딱 한 가지 기사를 내기 위해 가지고 이것 봐봐라. 광주를 모욕하고 전두환은 희생양이라 얘기했던 이진수만큼은 방통위원장이 돼서는 안 돼. 그거 기사 한 가지를 내기 위해 가지고 차 타고 지금 광주까지 갔다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개고생이냐고요. 왜? 이진수 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페이스북의 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그냥 좋아요를 눌렀던 거에 불과해요. 글이 이따시만하게 길고 그걸만 다 읽어보고만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또 정치인이고 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지인들이 올려놓은 글에 대해 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명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거지로 5.18까지 또 끌어와가지고 광주까지 끌어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진숙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뭐겠어요? 그만큼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이진숙에 대한 공격거리가 없다라는 방증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진숙에 대한 외모까지도 들먹거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민주당 사람들이 왜 자꾸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저기 그 누굽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막 지적하고 막 이러던데 제가 뭐 더 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김건희 여사를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그게 솔직히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불쌍하지 않나요? 추미애나 뭐 또 누구였습니까? 그때 막 별의별 인간을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외모를 가지고 막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상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도대체 탄핵을 일단 소추안을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 이유가 적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일단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 임명 당일에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 참석을 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천 안건을 의결한 거 그거 자체가 방통위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1일 날 취임했을 당일 방통위원장 이진숙 같은 경우는 현충원까지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현충원도 가지 않고 바로 이제 박문진 이사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태규 상임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동석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의결했는데 이거 자체가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방통위 설치법의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1항과 2항을 보니까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요. 방통위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2인 이상의 위원이 있으면은 의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인 이상 2명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고 그렇게 참석한 사람의 과반이라고 하니까 2명이라고 한다면 2명이 다 찬성했었을 때는 의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방통위 설치법 13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5인의 방통위원 가운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원 그게 이제 3명 아닙니까? 여당 몫이 1명 있고 야당 몫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게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의 인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원장이랑 상임위원 두 사람이 한 게 불법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애당초 그러면 지들이 추천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 쪽에 야당 의원 2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2명을 갖다 추천을 하든지 지금 국회 자체에서 그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이 안 들어가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 방통위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떼쓰기지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왜 그러면 추천을 안 하겠습니까? 그냥 방통위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마비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박문진 이사를 지키기 위해서. 박문진 이사를 지켜야 MBC 경연진을 지킬 수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이진수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본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을 이진수 위원장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다라는 건데 방통위 설치법 14조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방통위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기피 신청을 했고 방통위가 의결로 결정을 하니까 아까 제가 어떤 경우에 의결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2명 참석하고 과반을 한다면은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피 신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2명이 참석해가지고 2명이 과반으로 의결했으니까 그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됐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1번과 똑같은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해 가지고 방통위 설치법 14조에 보면은 어떤 얘기도 나와 있냐? 방통위원이 사안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이 사안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회피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당사자였을 때 같은 경우는 기각을 할지 말지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무 조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탄핵 사유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이진수 위원장이 MBC에 재직할 당시 노조를 탄압하고 직원을 사찰했던 사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뇌피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들 그냥 생각 아닙니까? 이거를 무슨 뭐 법률적인 근거로 그냥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탄핵 사유가 뭐냐? 아울러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온 관례 그러니까 방통위원이 됐거나 상임위원이 됐거나 임명했던 것이 서류 심사도 보고 면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리인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진수 위원장이 혼자서 그냥 결정을 했으니까 이것도 졸속으로 선임 추천이 됐다. 그러니까 무효다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지네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바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를 봤었을 때 이사진을 어떤 식으로 선임을 했었냐. 2021년도 8월 4일에 이사진 선임이 이루어졌는데 몇 분 걸렸는지 아십니까? 8분 걸렸습니다. 8분 내에 서류 심사하고 면접하고 협의를 합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021년도 8월 10일에도 마찬가지로 박문진 이사진이 구성이 됐는데 그때 33분이 걸렸고요. 2021년도 8월 25일에는 KBS 이사를 선임했는데 27분이 걸렸습니다. 27분 30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모이자 회의 시작합니다. 땅땅땅 결정했습니다. 하면 그냥 30분인 거예요. 지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뭐라는 거예요? 졸속으로 했다. 왜 면접을 안 봤어? 왜 서류 심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탄핵당해야 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는 그렇게나 중차대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뭐겠어요? 그만큼이나 MBC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이나 이진숙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방증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런 영상이나 만들면서 지들끼리 그냥 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진숙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데 오마이갓 한 겨울용 부츠를 신고 나왔습니다. 발에 땀이 진동할 것 같습니다.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뭐 패션이 뭐가 됐든지 무슨 뭐 속눈썹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 그만큼이나 이진숙 위원장의 결함이 없다라는 뜻이겠고 그만큼이나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겠죠. 한마디로 그냥
딱하네요. 근데 그 딱함은 그냥 우리 딱함으로 남겨놓고 이진숙 위원장이 앞으로 불어올 이 혁신과 개혁의 바람은 민주당과 MBC가 오롯이 맞이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